제가. 예.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유명해졌더라. 오, 예. 요즘 그런 걸 실감하고 있고요. 이제 강연도 많이 다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좀 많이 이제 당황스럽고요. 예, 특히 챗GPT 이전에 제가 오늘 강연하는 거는 챗GPT 이전에 2016년부터 떠들어댔던 내용이에요. 거의.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몽상가가 제가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참 심하게 못하는데 하여튼 미가 들어가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근데 챗GPT 이후에 이제는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됐구나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인간과 로봇이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런 세상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목차인데, 거창하게 챗GPT 2에 인공지능 미에 챗GPT가 바꾸는 삶, 일상에 파고든 챗GPT, 이제 미래 비즈니스 모델, 포스트 챗GPT 미래 전략, 이렇게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챗GPT에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즉, 챗GPT 이후에 AGI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럼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인간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능가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차근차근 알아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원래는 제가 이거를 이제 사업으로 주제를 해서 강의를 개설하려다가 이건 아니다. 어찌 미래 전략가인데 해서 제가 이걸 뺐는데 특별히 오늘 강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을 좀 엑기스를 뽑아서 한 오, 10분 정도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챗GPT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챗GPT 이전의 인공지능과 챗GPT 이후의 인공지능은 너무나도 다른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자, AI라는 건 우리가 예전에 머신러닝이라는 걸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머신러닝은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 학습을 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짜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정한 부분으로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키면 이 학습된 데이터를 갖고 AI가 스스로 무언가를 새로운 결과값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생성형 AI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 생성형 AI 중에서 우리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는 게 이제 챗GPT와 구글 바드 같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대규모 이제 어떤 이미지 모델로 해서 만들어내면 이제 그 대표적인 미드 저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챗GPT 5에 이거 아직까지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 제가 추정을 하건데 챗GPT 5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될 것이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아마 영상 내용을 보면서 얘가 이 영상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뽑아낼 정도의 능력을 가지지 않을까. 예, 그게 챗 GPT 5가 될 거예요. 올 연말 정도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성형 AI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생성형 AI는 새로운 결과값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챗GPT는 챗은 말을 주고받는다는 거고, 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언어 모델이다.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생성하고 사전에 학습했고, 인공신경말 모델 중 하나로 자연어 처리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모델이다. 이걸 아무리 떠들어봐야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챗GPT 말 그대로 대규모 언어 모델이다. 스스로 학습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GPT-5의 버전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GPT 3.5하고 GPT-4입니다. GPT 3.5는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고요. GPT-4는
이제 유로 버전, GPT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한 달에 22달러씩 쓰시게 되면, 이제 돈을 이렇게 페이를 하시게 되면, 이제 GPT-4를 사용하시는데, GPT-4에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미지를 추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GPT-4 버전은 어떤 사진 같은 걸 나왔을 때,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란 거를 이제 인식을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훨씬 많은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 언어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챗봇을 보시면 어때요? 기계어 같잖아요. 근데 지금은 챗봇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학습이 되어져 가고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짜증나잖아요. 왜 짜증이 납니까? 그 카드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 챗봇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모 카드사가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발 이러지 좀 마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이러한 그 데이터, 성향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고 그렇게 강제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컴플레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찌됐건, 자, 그래서 챗GPT 이후에 생성 AI 모델 출시 현황은 뭐, MS에서 GPT-4 나온 건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 어,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MS 오피스 지금 이제 그 프로라고 하죠. 프로 버전 쓰고 계신 분들 대부분 계실 거예요. 뭐 오피스 365라는 프로 버전을.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4,000원 정도 내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이 GPT-4를 접목을 해서 얘가 이제 파일럿이라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혹시 써보신 분 있으세요? 파일럿? 혹시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게 할게요. 예.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 지금 제가, 여기 지금 PPT 하고 있는 요 PPT는 그 365 버전에서 디자이너라는 학습이 되어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한글로,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PPT를 내년 하반기 정도에 사용을 한다 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를 프롬프트를 입력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만약에 모 관공서에 내가 이제 신입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싶어. 그럼 앞으로 이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이제 챗 GPT뿐만 아니라 생成AI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싶다면 오늘 제가 쓰고 있는 이 PPT를 가지고 내년 거에 새로운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서 PPT를 만들어 주라는 명령어만 입력을 하게 되면 내년에 새로운 저만의 PPT가 몇 분 안에 1, 2분 안에 만들어진다.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위험하죠. 예.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 중에서 지금 미드저니를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즉, 이런 분들조차도 뭐죠? 바로 생성형 AI에 올라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강사분들은 전부 생성형 AI에 이제 무조건 올라타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 뭐, 아마존, 세일스포스, 뭐, 엔트로픽, 여기 중국이 요즘 아주 겁나게 치고 올라오는데, 중국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생성형 AI, 특히 언어 모델에서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계속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챗 GPT의 한계는 최신 데이터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GPT 3.5 무료 버전은 2021년 9월 데이터고요. GPT 플러스는 2022년 9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편향성이라고 하죠. 여기 챗 GPT를 누가 입력하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 강사 선생님들한테. 어떤 부분이냐면, 챗 GPT의 데이터를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는 엔지니어가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챗 GPT의 정치적인 성향성, 그리고 뭐죠? 심지어 어떤 그 철학적인 성향성이 답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여기 뭐죠? 오픈 AI의 챗 GPT는 그나마 약간 좀 그 뭐죠? 좀 그 개혁적인 그런 답변을 한다면 가장 보수적인 답변을 하는 데가 이제 그 뭐죠? 그 거기 어디야? 앨런 머스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쪽의 GPT 버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보수적인 답변을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바로 학습을 시킬 때 엔지니어들이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게 아주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슈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네이버 나왔죠. KT 나왔죠.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 이제 언어 모델을 갖고 이제 어떤 생성의 AI가 플랫폼이 나왔을 때,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물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도 극과 극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논쟁거리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 포탈이 그런 문제가 있듯이.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챗GPT의 편향성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워낙 유명한 용어가 있는데 환각 현상이에요. 특히 구글 바드를 사용을 해보시면 마치 없던 내용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히 구글 바드를 이용하실 때 이게 최신 데이터라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더블 체크를 하셔서 얘가 답변한 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책을 물었어요. 이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제 뭐라고 나오죠? 어, 그러니까 2021년 9월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제 그 저희는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력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저희가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그러니까 학습이란 말하고 다른 거구나. 입력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저희가 입력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메인 서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저희들 컴퓨터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5월에 출간을 했고 저자는 전상훈 태세연이니까 다음에 이 질문, 챗GPT 질문돌이 되는 세상에 저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상훈 최서연이라고 대답해 줄래요라고 하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 내 앞서 언급한 대로 2023년 5월에 출간된 이 책의 저자로 전상훈 최서연의 정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이 도세 저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전사원과 최서연이라고 대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했더니 여기 나오죠. 전상훈 최서연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 이거는 저의 컴퓨터에만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분이 이제 로그에서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메인 서버라고 하죠. 이 본사에는 이게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안 나와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챗GPT는 그만큼 이 데이터 학습을 할 때 아주 정교하게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글 바드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바로 답변이 나왔어요. 이게 6월 초에 제가 물어봤는데 바로 답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구글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요 최신 데이터는. 예, 그래서 확실한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예,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클로바 X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네이버에서 이번에 출시한. 자, 어제 그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예, 현재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 공식 홈페이지나 뉴스 등을 참고하세요라 정도만 나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클로바 X만 따로 물어봤냐? 그 네이버에서 최신 걸 갖고 학습을 하고 있고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은 좀 걸린다. 그래서 클로바 X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한 달 정도의 텀을 가지고 이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그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 바드도 그렇고 파라미터라고 하죠. 학습된 어떤 그 데이터에 정제화되어 있는 그, 그 뭐죠. 그 데이터 양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안 합니다. 이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다만 추정만을 할 뿐이죠. 아, 그 프롬프트 진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 모르시나요? 설마 모르시진 않겠죠? 예. 프롬프트 진이라고 구글 크롬에 들어가시면
챗GPT 자동 번역기가 있어요. 이걸 크롬에 추가하시면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크롬에서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하시게 되면 다음 버전이 나옵니다. 그럼 요런 밑에는 요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글로 입력하시게 되면 영어로 자동으로 바꾸게 되고 영어로 자동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챗GPT의 데이터 92%가 영어니까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고급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다시 한글로 자동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받았던 질문이기 때문에요. 프롬프트 진의가 있는데 내가 영어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세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생성형 AI 시대에 영어 공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음, 이게 강의 예. 된다니까. 자, 요 답변은 그 채팅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없나? 예. 하여튼, 어,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읽어보고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답은 드리겠습니다. 영어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언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 뭐죠? 어떤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죠? 역사, 철학, 그리고 뭐가 들어가죠? 고급 데이터가 들어가요. 특히 고전을 왜 읽으라고 하죠? 고전은 특히 그 플라톤의 대화법이나 이런 고전을 읽어보면요. 그 철학자들의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했던 고급 데이터가 아주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생각과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한국어로 이거를 내가 질문을 하기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그 뭐죠? 챗GPT나 바드의 데이터를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고급적인 데이터를 쓰고 싶으면 구글 바드든 챗GPT든 90%가 넘는 데이터가 전부 영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영어를 잘 하셔야 된다. 여기서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적인 역사, 영어의 문화, 심지어 그리고 뭐죠? 그 영어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내가 잘 알고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정말 열심히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럼 챗 GPT의 질문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인데요. 목적을 잘 정립하고 모든 키워드를 포함을 하셔서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반드시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다른 표현으로 몇 번 이상, 두 번 이상 꼭 하셔야 돼요. 맥락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용어 표현과 철자, 문법적 오류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활용하여 또 다른 결과물을 얻도록 나의 생각을 융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누차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들 잘 못하세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만큼 연습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그 요즘 MZ 세대들한테 이렇게 한번 시켜봤는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찾는 건 잘 찾는데 챗 GPT에 대해서 이 그 뭐죠? 답변을 끌어내는 훈련들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인문학적인 사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질문이 나온 걸 답변을 잘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 잘하는데 질문을 잘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부적절한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폭탄 제조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잡혀갑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기밀 정보는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모 대기업에서 그 영업적인 걸 한다고 자기네들의 그 기밀을 입력을 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 모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인 챗 GPT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잘못된 정보 입력 훈련도 이루어지고요. 그 답변을 그대로 쓸 경우에 저작권 이슈나 표절 등의 100%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 저작권 이슈나 표절 문제는 지금 아시겠지만 변호사분들이 눈에 쌍라이트를 켜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챗GPT 활용 범위는 뭐, 워낙 이렇게 지금 많이 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풍부한 업무 자료 만들기와 더불어서 창의적 활동 지원 및 조언, 그리고 상담하실 때 챗GPT를 이용하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특히 이 친구들이 뭔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럼 반드시 뭡니까? 노트북 켜놓고 물어보셔야 된다. 그럼 빨리빨리 답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상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챗GPT는 뭘로 활용해야 된다? 아이디어 뱅크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꼭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는 제가 어디인지는 밝혀드리진 않겠는데 수도권에 있는 모 이제 공공기관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제가 강연을 했을 때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을 해서 사업계에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한 7장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죠, 슬라이드 7장 정도로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겁니다. 참고로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한국어로 물었을까요? 영어로 물었을까요? 제가 물어볼 때 다 이유가 있겠죠. 이미, 예, 영어로 물어본 거를 이제 번역기로 돌려서 제가 조금 조정을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반드시 질문은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드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 회사 건물 측량 가능한 드론 코드, 군집 드론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짜주더라고요, 이 코드를. 그래서 제가 그 개발자 하는 그 친구한테, PM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요 코드 어떠냐 하더니, 중국 그 프로그래머 이상으로 지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개발자들은 프로그램 코드를 짜지 않습니다. 챗GPT에 물어봐서 쫙 해놓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점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 프로그래머들이 진입 장벽이 너무나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챗GPT한테 다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뉴욕 출신이다 보니까 이 챗GPT 활용을 해서 이제 미국 뉴욕 출장 4박 5일 일정을 한번 다음 내용을 포함을 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예, 이 일정을 갖고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이제 비행기까지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비행기 평가시도 알려줍니다. 예. 그래서 여기 호텔, 더 플라자 호텔 59번가에 있는 아주 유명한 호텔인데 하루에 1000달러가 넘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제가 하루에 1000달러에서 1500달러 선이 되는 숙소로 정해달라고 했더니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리스트할 때는 엄청 비싼데, 하여튼 이렇게 그러셨더라.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식당도,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적었냐면, 한 끼당 30달러에서 50달러 선으로 해서, 어, 점심하고 저녁을 만들어 달라. 그 레스토랑을 신청을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이제 해준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데이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스페이스 제약상 제가 뺐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챗GPT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누가 힘들어졌다? 여행사들이 엄청 힘들어진 거예요. 다 합니다. 예. 정확하게 다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되죠? 내가 차를 운전하고 싶어. 그러면 렌터카 정보 질문에 넣으면 되고요. 뭐 그 이후에 만약에 뉴욕뿐만 아니라 뭐 보스턴이고 저기 어디죠? 필라델피아, 뭐 워싱턴 DC까지 내가 가고 싶고 뭐 저쪽 서부도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넣어주면 얘가 아주 쫙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이제 겟 GPT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왜 이걸 썼냐라고 했더니 얘는 스타트업 투자라든지 이런 이제 활용적인 부분, 뭐 비즈니스라든지 그리고 또 강의안 같은 것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실 때 겟 GPT라는 걸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Y 콤비네이트 공식 문서. 이게 챗 GPT 모의사거든요. 오픈 AI에.
Y 콤비네이터의 공식 무선을 바탕으로 스타트업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해주는 봇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스타트업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필요한 어떤 그 보고서 작성해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이제 얘가 답변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쭉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챗GPT가 점점 더 고도화가 되면서 이제는 이런 챗GPT를 이 데이터를 갖고 API라는 응용 보전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해서 이제 뭐가 되기 시작을 했다? 응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시대에 열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자 챗GPT 강연을 내가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만의 디테일한 분야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교육 분야에서도 어떤 교육 분야다. 그리고 만약에 면접을 할 때도 내가 어떤 면접을 주로 할 것이냐. 모든 면접을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관공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를 할 거다. 지방자치단체를 할 거다. 아니면 공공기관 중에서 정부투자 공공기관, 가스공사 이런 데 면접을 주로 하겠다. 이런 타겟팅 포인트가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이제 그런 시대에 왔고요. 그래서 챗GPT 핵심은 질문하라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챗GPT의 프롬프트를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챗GPT에 뭐라고 하죠? 이 말 중요합니다. 명령어라고 하시면 그 프로그램 코드를 짜줘요. 프로그램 코드가 아니고요. 자연어 명령어를 만들어 달라라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밤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을 그려보려고 한다. 독특하고 멋진 보름달을 그릴 수 있는 자연어 명령어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를 갖고 이 다음에 나오는 MS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갖고 만든 작품이 이거예요.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미드전이 갖고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름달 모양을 독특하게 그려봐요. 라고 했을 때 독특한 디자인 그려달라고 AI에게 요청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름달 모양을 좀 더 파뜨하게 그려주세요. 보름달을 털털한 느낌으로 표현해 주세요. 같이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다라고 누가 알려줬다고요? 챗GPT가 알려준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챗GPT가 뭐까지 알려준다고요? 질문하는 법까지 알려주는 이제 학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네. 신기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정교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나오는 결과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MS 이미지 크리에이터, 요즘 달리2 유로 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힘들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MS 이미지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설명이 자세한 경우에 가장 잘 작동을 한다.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형용사 위치, 심지어 디지털 아트 및 포토 리얼리즘과 같이 예술적 스타일과 세부사항을 추가하셔야 그림을 잘 그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물이라는 텍스트를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선글라스를 착용한 복실복실한 생물, 디지털 콤마, 디지털 아트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형용사, 명사, 동사 스타일, 동사 플러스 디지털 아트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얘가 그림을 잘 만들어냅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돌고래예요. 이 돌고래를 MS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만들어준 건데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프롬프트를 노을진 바다에 튀어오르는 큰 고래 한 마디라고 했더니 이것도 기가 막히게 잘 그려줬는데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정교하게 나온 게 다음 슬라이드예요. 자, 이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어떻게 제가 질문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노을진 바다 위로, 노을 졌죠. 바다 위로 큰 고래 한 마리가 물방울을 튀기며 올라오는데 여기 물방울 다 보이시죠? 여기. 물방울 보이시죠? 그때 하늘의 별은 빛나고, 바다는 검붉고, 노을은 고우의 작품처럼 아름답다. 고래의 눈이죠?
눈은 평화롭고 색깔은 옅은 파란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나옵니다. 앞배경을 자세하게 나오게 하고, 튀는 물방울을 잘 그리게 그려달라 하고, 뭐라고 했죠? 디지털 아트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뭐로 사용할 수가 있다? 바로 동화책의 사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제 내가 어떻게 명령어를 내리냐에 따라서 이제 뭘 만들 수가 있다? 동화책과 그림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인스타에 그 아주 유명한 그 어떤 작가분이 자기가 아는 지인분이 있는데, 이 지인분이 나이가 50대이신데, 이분이, 이러한 생성형 AI를 가지고 책을 내시고 있다. 라면서 대단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 그분이 지금 조금 빨리 가시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이 챗GPT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 AI라든지 이런 생성형 AI에 내가 올라타지 않으면 영원히 이제 그 격차를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요 영상은 지금 그 어디죠? 그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제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앞으로 우리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요 부분, 요걸 영상 조금만 볼게요. 뭐, 자, 여기 지금 방향, 라이더가 나오죠. 라이더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사람을 다 감지하는 겁니다. 이 장애를 다 감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여기서 열 화상 카메라까지 장착이 돼 있잖아요. 요게. 그리고 30도까지 기울어져 있는 곳도 올라간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얘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입력을 해주고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위험이 없는지 다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미지 센서가 다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로봇이. 자, 요거까지 보겠습니다. 요걸 보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안 미끌리고, 얘 간다라는 거야. 요까지 볼게요. 자, 그 정도로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군대도 50만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철책선을 얘들이 다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이제는 뭐죠? 로봇과 군집이라고 하죠. 군집으로 해서 서로 순찰당하는 시대에 올 거예요. 로봇캅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로봇캅 경찰을 우리의 경찰로 맞이하는 시대를 10년 안에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바로 뭐라고 한다? 싱귤레리티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대. 그래서 2029년에 인간과 로봇이 1대1 정도라고 봤고, 2045년이 되면 최소 수백 대 이상의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요 AI가. 그렇게 봤는데, 지금 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경계의 파괴 시대다. 사람과 기계가 이제는, 어, 사람의 일, 기계의 일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자, 현대자동차 옛날에 이렇게 아날로그로 이제 포니를 만들었던 회사가 지금은 날아다니는 UAM인가? 이건 뭐죠?
이제 아까 봤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즉 뭐죠? 로봇 회사 UAM, 이 전체를 뭐라고 하죠? 모빌리티 회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애플조차도 이제는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애플도 모빌리티 기업을 변할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영역이 파괴가 됩니다. 내가 전문가다? 아니요. 생성형 AI를 누가 더 잘 다루고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융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될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문가라면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의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생성형 AI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AI를 잘 들으면 화가도 되고 작가도 되고 작곡가가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대중화 시대다. 이 음악 있죠? 지금 음악이 나올 텐데, 이 음악은 저희 그 챗GPT 질문이 동의되는 세상의 공동저자인 최서연 박사가 자기가 직접 요 생성형 AI, 작곡 AI를 가지고 만든 음악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냥 입력만 할 거예요. 어떤 분위기에 어떤 곡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죠. 즉, 저희는 참고로 음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뭐 작곡도 못하고 뭐 그림도 못 그리고 하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저희가 그걸 작곡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